반갑습니다, 여러분. 리얼티입니다. 목이 제가 지금 많이 안 좋네요. 매우 안 좋아요, 목이 제가. 어제까지 강의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사실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 5시 45분인데, 하루 종일 쉬고, 지금 좀 여러분들 앞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좀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 오늘 드리고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얼티 그 교육 프로그램이요. 어제로서 이제 마감이 되어서 잘 강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리얼티 교육이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이 3강까지 있죠. 1강, 2강, 3강까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시작이 돼서 토요일마다 했고 한 번은 이제 스케줄이 도무지 안 돼서 평일에다가 이제 기준을 맞추고 하였습니다. 강의를 이제 소그룹으로 항상 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이 스터디하는 방식은 좀 뭐랄까 멘토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이거나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과외하는 식으로 열심히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고 그들을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식으로 진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3번의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좀 빨리 제가 스캔을 합니다.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최대한 해서 그분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했는데 수업을 들으신 4분께서 모두 다 이렇게 매우 만족을 하셨던 수업이지 않을까. 그분들도 영상을 보시겠지만 되게 조심스럽지만 댓글을 쓰라고 분명히 좀 부탁을 드렸는데 댓글을 안 써요. 이분들이 네 분들이 댓글을 안 써. 그 댓글을 왜 안 쓰냐면 아무도 강의를 못 듣게 하려고. 너무나도 좋은 강의라서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링크 잘 안 하시잖아요. 공유 링크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하다.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듯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강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정말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특히 강의를 대한민국에 있는 강의들 강사분들 거 강의 들으신 분들이 특히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강사 없다. 이런 정말 색깔을 띠고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쫙쫙쫙 풀어나가는 그런 강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정말 찐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는 또 어느 분께서 배우 누구지? 이동욱 씨인가요? 배우 이동욱 씨였던 것 같아요. 뭐 배우 이동욱 씨 뭐 이렇게 마치 팬 뭐 이렇게 미팅 같은 거 그런 거가 있었는데 당첨이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면은 한 진짜 뭐 500만 원짜리 가치가 정말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당첨이 돼서 원래 이걸 갔어야 된대요. 어제 그날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딱 포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로 왔다. 강의가 나는 이 강의가 이동욱 가는 것보다 연예인 이동욱 이 사람보다 난 리얼티의 강의가 난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실어주겠다. 내가 리얼티 이동욱 이 사람 거를 안 가고 리얼티 강의가 난 더 좋았고 이걸 간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좋다. 그래서 블로그에 실어주겠다. 뭐 이런까지 홍보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강의 날이라서 강의 끝나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술 한 잔을 거하게 아주 했죠. 그래서 2차까지 가면서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화기애 재밌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분들이 이제 리얼티 쌤 임장까지도 뭐 기대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뭐 본인들께서 임장을 만들면은 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혹시나 나도 리얼티 강의를 1, 2, 3강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곳에
해가지고 좀 사람이 모이면 최소한 4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4명에서 많게는 6명 정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4명에서 6명 정도가 되면은 강의를 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수 때는 빠지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강의료가 이제 내년부터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0만 원, 28만 원, 아니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맞나요? 그리고 또 30만 원 이랬나? 아니 30만 원 28만 원인가? 20만 원이었지? 20만 원. 맞나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35만 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은 이렇게 측정이 돼서 강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네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강의가 되겠다.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 강의가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강을 또 이제 열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수강을 해서 이번에 필기하면서 열심히를 들으시고 하셨는데 나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이 4분 중에 3분이 바로 저요 하면서 바로 이제 재수강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재수강은 50% 정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얘기를 했죠. 모두 다 해서 30만 원 내고 재수강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수강도 이제 또 들으시겠다고. 강의가 너무 재밌고 즐겁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보통 이 강의하면은 점심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12시서부터 밥 먹어야 되는데 강의 가면 밥 먹을 생각들을 안 해. 다들 뭐 저도 그렇지만 너무들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카톡방에도 제가 사진을 올렸죠. 다 같이 회식하는 걸로 해서 올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텐데요. 80주 만에 떨어진 대구 아파트 가격, 규제 없는 주변 도시로 관심이 이동된다. 뉴스 한번 보면서 시작하죠.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이 80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과잉 공급과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투자처로 매력이 떨어지면서 자금이 규제 대상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이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대구 아파트 값은 지난 15일 기준 전주보다 0.02% 떨어졌습니다. 대구 집값이 내린 건 지난해 5월 4일 이후 80주 만에 처음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과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인상의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게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변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접한 구미지역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외지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제가 분양을 받고 싶어도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구 인근이다 보니 구미에 오게 되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대구와는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DSLR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까지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대출 규제에 기준금리까지 올라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은 당분간 조정이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한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지금 대구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시작을 했죠. 예. 대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구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서부대대세 외워라. 서부대대세 여순광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먼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죠? 그리고 우리 단체방에도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종시 제가 처음에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티도 있었어요. 안티들 많았죠 뭐. 예, 그래서 나 사실 리얼티 안티였다. 근데 지금 완전 광찐팬 됐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예, 감사하죠, 뭐.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현재 가격이 예, 빠지고 있는 거가 결국 적중했는데, 제가 이제 세종시 가격이 빠지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가격 빠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어떠냐면 반응들이 미쳤다라고 했고, 제가 가격도 또한 이제 얘기를 했죠. 8억짜리 평균 8억에서 이제 얼마까지 빠진다고 4억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는 거죠. 반토막 난다고 했을 때 또 많은 분들께서는 미쳤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 4억이라는 거는 바로 전세가의 평균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세종시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괜찮은 아파트들이 4억 정도의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리얼티 이제 동아리 사람들, 리얼티 동아리의 소수죠. 이 소수들에게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한 건 뭐냐면 조심스럽게 이건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4억은. 예,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8억에서 4억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빠질 가능성은 난 더 높다고 조심스럽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4억이라는 거는 현 전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만약에 전세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심한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8억이 4억이 되든 뭐 6억까지 빠지든 뭐 진짜 뭐 2, 3억까지 빠지든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이라는 거가 현재부터는 얼어붙어서 이거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오랫동안 하락세를 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락세에 도달하는 그 시점에 언제쯤이면 다시 그 기사회생이라죠. 올라가는 그 회생력을 보게 될지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이 참 짧으면서도 길어요. 제가 이제 뭐 30대 중반인데 애의 아버지지만 인생이 참 길면서도 짧고 짧으면서도 길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가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쭉 해가지고 최소한 2년씩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올라가는 거면 특히 뭐 월세를 받게 되거나 이러면 이게 되게 빨리 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그러면서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부대대세에 있는데 세종시가 이제 하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상에서 그랬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동아리한테 그랬나? 세종시 이제 마쳤고 그 다음은 어디냐면 대구라 그랬어요. 이제 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빠지는 뉴스가 나오냐면 조금 긴가민가하지만 대전 소식은 조금 늦을 거예요. 대전 소식은 여기 중에 좀 늦을 거고, 부산이 되지 않을까? 서울과 부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이 먼저. 모르죠, 이건 모르는데 서울이 먼저, 둘 중 하나다. 근데 오늘 서울에 대한 뉴스가 벌써 떴기 때문에 서울이 먼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데이터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걸 봤을 때도 서울이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서부가 다 뭐 어쨌든 확실하게 이제는 장이 정말 조정을 주는 장세가 될 수 있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로는 절대적으로 근처도 가지 말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대구가 그 다음은 무너진다, 그 대구가 뜰 것이다 이랬는데 결국엔 대구가 떴습니다. 이거가 순서가 이게 대구 뜬다, 난 부산 뜬다, 서울 뜬다 이거를 막 딱딱딱 말 못하는 이유가 이 기조가 몇 개월을 보거든요. 이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매일매일 보지만 이거는 최소 한 달이에요.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그 구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시장에서 진짜 해가지고 데이터로 반영되는지는 이건 시간을 좀 둬야 되거든요. 표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맞춘다는 거 딱딱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거는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대전은 그 다음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현재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요. 대구 하락에 이어서 대구 하락인데 이제 이거 아직 밝힐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구가 빠짐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수혜 지역이 있어요. 수혜 지역. 예.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지역이 가격이 오르면서
옆 지역이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우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풍선 효과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많이 보았고 이걸 가지고 아주 뭐 부동산의 유행어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천안이 올랐느니 아산이 가고 뭐 세종시가 올랐으니까 공주시도 심지어 움직인다. 뭐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풍선 효과 그리고 서울이 오르니까 경기도가 오르고 이런 말을 했고요. 이 풍선 효과를 적용을 잘 못하니까 이 저기 기자들이 이게 좀 아이고 한참 환장하겠다 진짜. 서울이 오르니까 어디를 말하냐면 창원도 오른다 이렇게 말. 강원도, 강릉도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강릉에서 출퇴근이 KTX로 되기 때문에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이 된다. 이건 좀 많이 어거집니다. 이건 좀 많이 어거지고요. 출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해서 오를 수 없고요. 더구나 창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차로 4시간,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게 풍선 효과 말이 돼. 대한민국 끝자락에서 끝자락까지. 그러니까 이게 투기 열풍이 있었으면서 풍선 효과에 대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내는데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올랐던 거는 유동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세의 저평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거지 이거가 여기랑 상관이 서울이랑 창원이 상관이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리얼티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도 이거를 지금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제 리얼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죠. 어디랑 연관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데이터 조사 방식, 고기잡이 방식에서 3주차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창원하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옆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될 정도니까요. 근데 창원까지도 가가지고 참 기사글을 쓸 거가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창원이 오른다 해서 어이가 없어서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옆 지역이 올라간다. 그리고 풍선 효과 이게 열풍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늘날 대구 소식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구가 빠지니까 옆 지역이나 인근도 빠져야 되는데 오늘 뉴스 같이 함께 보셨지만 대구가 빠지니까 오히려 어디가 구미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긴 투기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리얼티 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구미가 같이 오른다. 뭐 이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요, 제가 공개하는 데는 거기가 아닙니다. 제가 비밀리에 하는 데는 대구에서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옆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열풍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구가 빠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들도 다 빠질 거라 그러면서 투자를 꺼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풍선 효과에 대한 하락세 풍선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대구가 이제 빠지면서 그 지역은 저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또 보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지금 대구가 빠지면서 결국엔 구미가 수혜를 잇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아파트를 되게 많이 샀어요. 많이 예전에 샀고 몇 년 전에 이미 샀죠. 작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좀 몇 개를 지금 털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이제 구미로 몰려 들어가는 거죠. 이 구미로 이제 몰려 들어가는 거를 리얼티 수업에서 1차 수업에서도 이게 어느 때인지를 적용이 다 나오는 그런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또 그거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월세 시대에서 뉴스 한번 볼 텐데요. 치 쏟는 월세 500만 원 이상 1년 동안 세 73% 늘어. 와우. 엄청나죠. 전월세값 뛰면서 초고가 월세 거래도 급증 추세. 초고가 월세 성동구가 최고라고 하네요. 예, 평균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성동구가 좀 비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세 사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법인들끼리 이제 비용 떨이하느라고 돈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최고 월세가 한 달에 2,700만 원. 저건가 봐. 성동구가 트리 맞아? 뭐 맞나 그거요?
그건가 봐. 서울 아파트 평균 관심이 없어. 아예 서울 쪽에. 여기 있네. 아크로 나오네. 여기 밑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거기 있잖아요. 그죠? 예. 아예 뭐 서울 쪽 투자는 관심이 없어서, 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년 사이에 10.2% 올랐다. 엄청나게 올랐죠. 세입자 부담이 가중된다. 정책 의도와 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일 났어요. 시장 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하락 요인 별로 없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